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로벌 투자연구소 슈퍼개미 군단의 이종호.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 방금 라이브를 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증시가 많이 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해드렸죠. 증시가 빠져도 강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던 부분을 제가 마쳤고, 그 다음에 오늘장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떠냐, 누군가가 빠질 때는 담진 않고 올라갈 땐 또 이때는 어마무시하게 담죠. 매수세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세, 매수세 그렇게 연출이 되는 일장 같은 경우 유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생각보다 못한 악재가 나왔죠. 악재가 나왔습니다. 악재가 뭐였냐라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파가 됐다. 조금 더 강경파라고 하더라고요. 강경파라고 하기 때문에 또 이란 혁명수비대도 완전히 복종, 충성 맹세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서 기존보다 더 센 사람이 됐네, 이거 이러다가 전쟁이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의 어떻게 보면 하방 압력석을 더욱더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가까지도 이제는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폭등이죠. 유가 폭등입니다. 지금 주유소를 가도 이제 막 2,000원, 휘발유 2,000원 시대가 왔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가파르게 올라주는 모습세가 나와. 그런 모습세가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더 커지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다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런 부분이 미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더욱더 약한 모습세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많이 빠지면은 걱정이 되겠죠. 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대만 증시도 빠지고 있어요. 대만 증시도 빠지고, 대만 증시도 마이너스 5%, 일본 증시도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아시아권 국가들이 동반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동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다. 일본 같은 경우 반등도 그렇게 크게 안 나왔죠.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사 니케이 지수 보시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반등이 좀 크게 나와주는 모습도 나왔지만 얘네는 더 많이 빠지죠. 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보면은 3월 4일날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5천선을 사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정부도 5,500선을 사수하려는 모습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직전 반등하는 모습세도 5,500선 이상까지도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추가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와준다고 본다면 주가도 5,500포인트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지금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은 확산이, 우리가 전면전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전면전이. 근데 전면전을 하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미 해병대 투입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상 병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액션이 안 나오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전쟁을 트럼프는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고, 미국 언론도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리스크한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끝난다고 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갈 때는 이젠 코스피 6천, 7천, 8천까지도 충분히 가능. 그건 물론 반도체 관련된 수급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올라갑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가 26년도 1분기에 벌어들인 수익이 재작년 기준으로 거의 1년 동안 벌었던 수익만큼 버는 거예요. 분기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12개월 내내 벌었던 걸 이제 3개월 만에 버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라갔지만, 저는 더 많이 올라가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안 이상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지수도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의 하락 걱정은 그렇게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재밌는 뉴스를 봤는데, 어제장 뉴스죠. 폭락장에 주축해야 하나요? 200조 굴린 장로님의 투자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지금 막 줍지 말아라, 지금 사지 말아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지금 막 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연구소 슈퍼개미 군단은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 지금 모아가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막 조급함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팔았다가는 나중에 상승잘 때 더 재미를 못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지금 팔고 저점에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고점에서 왜 못 파셨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보고 싶어요. 그만큼 지금은 저는 고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지금 폭락장에 주축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글로벌 투자연구소는 지금은 모아가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전반적으로 유가나 이런 부분이 증시에 작용을 하는 부분은,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들 알 거예요. 우리가 집에 뭐 택배나 아니면 배달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물건을 받기 위해 운송비라는 게 들어갑니다. 운송비가 어떻게 보면 제품 가격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가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할 때도 작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수입을 할 때도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 이런 게 맞물리면서 지금의 시장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죠.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제자리를 갈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 조만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지금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지금 걱정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좋은 종목 잘 들고 계신다라고 본다면 지수가 반등할 때 지수보다 더 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런 모습세가 지금 직전에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하락 이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고 본다면 그런 모습세가 충분히 보여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오늘 3월 9일 글로벌 투자연구소 증시 브리핑, 오후장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오후장 주식시장 안 보셔도 돼요. 지금 본다고 해서 뭐 나아질 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면 미국이 지금 중요한 키를 작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자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열릴 때 그때 집중적으로 체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코멘트 말씀을 해드릴 거니까요. 오후장 다들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오후장도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